있습니다. 자, 그럼 4.19와 5.16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4.19를 경험하신 분이 거의 대부분이시니까 그 단계로 이렇게 거꾸로 가면은 첫째 4.19가 왜 일어났느냐? 위대한 이승만 대통령도 이제 연로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연로해지면은 그 권력을 빙자해가지고 부패 그리고 권한을 남용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위 아주 이 질이 나쁜 측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정권을 연장해야 그 이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마하도록 해가지고 정권을 연장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거기서 부정선거하는 대상은 누구였느냐? 대통령이 아니라 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 자리는 이미 라이발인 조병옥 민주당 후보가 급사하는 바람에 혼자 1인이었습니다. 당선은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2위는 이기붕,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장면 현직 부통령이 붙었어요. 그런데 장면 씨가 이길 것 같았는데 의외로 표를 깨보니까 장난을 쳐가지고 이기붕이가 이겼어요. 왜냐? 이기붕이가 있어야 이승만 대통령이 유고 사태가 나면은 장면 쪽으로 그거는 대통령직이 넘어가지 않는다 하는 안정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유당이 무리를 했습니다. 그게 부정선거였어요. 그게 분노한 마산 시민들이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게 고등학생들이 주도하는 시위로 번져서 부산 이렇게 거쳐서 4월 달에 서울로 와가지고 대학생들이 합류하게 되면서 4월 19일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요구했던 것은 부정선거 다시 하자는 거였습니다. 이승만 물러나라는 구호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4.19까지도 그런 구호가 없었습니다. 4.19 이후에 이승만 물러나라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정선거, 가장 큰 원인은 부정선거. 그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조건은 뭐였느냐? 경제 불황이었습니다. 취직난이었어요. 취직난. 1950년대 말에 아마 실업률이 30% 됐을 거예요. 특히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취직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취직할 자리라고 하면 은행, 신문사, 한전 이 정도였습니다. 아마 제 기억이 1950년대 말에 부산에서 이 전차 운전사를 뽑는데 응시율이 260몇 대 1이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사회 불안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룸펜이란 말이 그때 유행을 했어요. 룸펜. 룸펜이란 말 아시죠? 들어보셨죠? 룸펜. 룸펜이란 말은 뭐냐면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취직이 안 되니까 방에 처박혀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1950년대 말에 만든 흑백 영화 요새 가끔 텔레비전에서 틀어줍니다. 그걸 보면은 그때 희망 없는 이 농촌, 한국 도시사회의 절망적인 상황이 그게 많이 비춰져 있어요. 많이 비춰져 있습니다. 그게 한국이었어요. 지금 이집트보다도 훨씬 더 나쁜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집트보다도 우리가 국민소득이 낮았습니다. 61년에 이집트가 1인당 130달러, 한국이 그때 한 7, 80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이집트가 한 2,500달러, 우리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즉, 우리가 지난 50년 이후까지에 똑같은 군사정권이었어요. 이집트도 군사정권, 우리도 군사정권. 우리 군사정권은 이집트보다 10배를 빨리 달렸다. 10배. 같은 시기에 10배나 급성장을 했다. 그런데도 아직도 군사정권이라는 말을 쓰면서 원중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좀 모자란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을 한 사람이다. 이게 한국의 하나의 자화상의 일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19 때 그 학생 시위를 뒷받침했던 사회적 요소라고 하면 주로 경제난이었습니다. 실업난이었어요. 실업난. 그래서 4.19에 성공을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고
민주당이 집권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권력을 잡고 개헌을 통해서 내각 책임제로 가고 하니까 금방 민주당이 19%로 나눠졌어요. 뭐 큰 노선 차이가 없었어요. 19%로 나뉘는 것은 완전히 뭐 장면을 지지하느냐 김도연 씨를 지지하느냐 이 차이지 무슨 노선 차이가 없는데 분당을 해버렸습니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다니까 정치가 불안해졌습니다. 정치가 불안해지니까 사회 질서가 혼란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살릴 방법이 없어졌어요. 장면 총리는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고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보 불안이 또 왔습니다. 좌익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 학생들이 거기에 부안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4.19에는 4.19 혁명 과정은 지금 이집트 혁명 과정과 비슷한 순수한 민주주의를 요구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안에 무슨 통일하자는 이야기는 요만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19가 끝나니까 좌익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통일하자, 섣부른 통일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이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이. 그래서 사회가 군인들을 불러들인 거죠. 또 군인들 중에서는 30대, 40대의 청년 장교들이 개혁 의지를 가진 또 미국에 유학을 가서 잘되는 나라를 보고 한국의 문제점을 본 문제의식을 가진 개혁 의지를 가진 아주 잘 단련된 군 장교단 6만 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중에 10%는 외국 유학 경험을 한 아주 선진된 생각을 가지고 특히 이 조직을 어떻게 움직여 가느냐 조직 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미국으로부터 배운 그리고 국가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또 6.25를 통해서 목숨을 한번 걸었던 이런 군 장교단이 나온 것이 바로 5.16이었다. 5.16이 생기고 나서 경제로 갔다. 즉 4.19가 해결해 주지 못한 4.19 혁명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 자유는 정치적 자유는 주었는데 일자리를 만들지 못했다. 그것을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발전으로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4.19의 희망을 5.16이 이어받아 가지고 경제 발전 쪽으로 가면서 경제 발전을 통해서 민주화로 간다 하는 이런 선순환적인 관계가 4.19와 5.16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한참 지나고 나니까 4.19를 5.16이 대신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4.19를 5.16이 보완을 했다. 4.19의 욕구, 흔히 미완성 혁명이라고 하는 4.19를 완성시켜 준 것이 5.16 혁명이다. 4.19와 5.16은 동전의 양립처럼 같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최고회의 의장이 쓴 책에 보면은 바로 4.19와 5.16에 대한 박정희의 생각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 사람은 4.19와 5.16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19는 자유당 정권을 타도한 것이고 5.16은 내면상의 자유당 정권 그러나 외피로는 민주당 정권을 타도한 것이다. 즉 우리가 타도한 민주당 정권은 그 본질이 자유당과 똑같았는데 옷만 바꿔입었다. 그래서 자유당 정권과 민주당 정권을 수구 세력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타도한 것은 민주 세력을 타도한 것이 아니고 역사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역사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면 자유당이나 민주당이나 이 사람들은 양반 정치 세력이고 단파 싸움만 열심히 하고 저 미국에서 직수입한 민주주의를 그냥 맹신하는 사대주의자들이다. 이 세력을 타파한 것이기 때문에 4.19는 5.16과 같은 5.16은 4.19와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책에서. 그 설명이 지금 보면은 정확한 4.19, 5.16 관계를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4.19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4.19를
이 사람 4.19가 났을 때 부산에 군수기지 사령관으로서 부산 경남지구 계엄사령관이었어요. 이 사람이 사실은 4.19 학생 시위를 상당히 뒷받침하고 격려를 해준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다만 4.19 이후에 학생들이 무질서하게 뭐 신문사로 쳐들어가서 깽판 치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단속을 했습니다만 4.19 정신을 5.16이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장난이 아니라 그 주체 세력의 공통된 역사 인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19로 표출된 자유와 민주에 대한 열망, 그러나 4.19가 놓친 경제 문제에 대한 열망, 이것을 5.16이 잡았다. 그래서 4.19와 5.16이 한 덩어리가 되면서 그 뒤에 한국의 역사를 주도하는 두 가지 흐름을 형성했다. 하나는 민주주의라는 수레바퀴, 하나는 경제발전이라는 수레바퀴. 이 두 수레바퀴를 통해서 한국이 발전을 지금 거듭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4.19와 5.16과의 관계가 대치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